역시 이번 주주총회 승자는 신동빈 회장이 됐고요. 과연 법적 대응이 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서 어떻게 나올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우호 지분 쪽이 신동빈 회장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은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역시 광복절 특사로 이제 수감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시 한번 경영 일선에 나서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산업부의 염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휴 동안에도 그분은 참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빨간 날에도 출근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황이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먼저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수감이 됐다 이제 풀려난 그때부터 차근차근 좀 시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광복절 하루 전입니다. 그 14일 자정, 그러니까 새벽 0시에 최태원 회장이 출소를 했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출소를 한 건데요. 그때 당시 이제 최태원 회장이 밝힌 소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께 사랑받는 SK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26일 만에 이제 출소한 최 회장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예. 보신 바와 같이 다소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종일관 담담한 이제 목소리로 이제 심경을 밝혔는데요. 예. 926일 만에 이제 출소를 했고 아무리 면회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경영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시간상 많이 부족했고 여건상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아까 김영롱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 날에도 연일 출근을 하며 이제 강행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부하 직원들이 고생을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재미로 이렇게 들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다시 한번 좀 의욕적으로 경영 일선에 나서는 모습이었고 네. 출소 이후에 첫 출근을 해서 과연 첫 업무가 어떤 것이었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떤 현안들을 내놓던가요? 네, 아직 정확하게 나온 바는 없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나왔죠. 14일 날. 예. 이제 밤에 출소하자마자 바로 이제 자택으로 갈 것으로 처음에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SK 서린동 본사로 바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노소영 관장 등 이제 가족을 좀 만났었고요. 예. 김창근 스펙스 의장을 만나서 이제 그룹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이후에도 15일과 16일 연일 출근을 하며 그룹 현황과 경제 활성화 정책 이런 거에 대한 각종 보고 사항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10시에 조금 전 10시에 이제 출근을 완료를 했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첫 출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4일 연속 출감 후 4일 연속 이제 회사로 출근한 게 됐는데요. 네. 오늘 최 회장이 이제 SK그룹의 최고 경영자 회의, 이제 스펙스 추구 협의회를 이제 주재를 합니다. 예. 이 회의를 통해서 최태원 회장은 앞으로 SK그룹의 그런 고용과 투자에 대한 이제 대략의 이제 방향성을 이제 제시할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최 회장이 오늘 출근하는 길에 이제 사내 인트라넷에 이제 임직원들의 이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최 회장은 이제 임직원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의 곁을 떠나 있어서 이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이제 오늘 뗐는데요. 아직 몸과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는데 하지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그룹 현황을 파악하고 간극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쉴 시간이 없다. 이런 절박함이 느껴진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역시 최태원 회장도 출소할 때 말을 했고 또 광복절 특사로 뽑힌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다시 나와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라라는 의미였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투자 활성화나
고용 확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 어떤 안이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뭐 좀 큰 그림에서만 좀 잡혔을까요? 예, 현재까지 이렇게 큰 그림만 조금 그려진 상태입니다. 네. 뭐 이마저도 아직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오늘 최 회장이 직접 주재한 이제 스펙스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밑그림이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에 이제 스펙스 협의회 이제 최 회장이 직접 주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투자된 논의됐던 투자나 고용 계획은 이제 잠시 후 12시쯤 SK그룹이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스펙스 협회가 원래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보면 이제 내일이죠. 그렇죠. 내일 원래 열려야 되는데 하루 앞당겨서 오늘 열려진 겁니다. 뭐 이에 대해서 뭐 재계에서는 뭐 최태원 회장이 어찌됐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사면된 만큼 어느 정도 이게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예. 회의 일정이 조금 앞당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는 거는 SK그룹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떠오르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매년 5에서 6조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투자 규모를 살짝 조금 더 늘려서 202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SK그룹의 양날개죠.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주력 사업인 여기에서 SK이노베이션은 북미 셰일가스 사업,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요즘 신성장 동력으로 한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IoT 사업에 이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면 2020년까지 SK그룹은 총 50조 원, 그 이상이 이제 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투자 계획과 어느 정도 고용 계획을 확정을 하면 최태원 회장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현장도 한번 둘러볼 계획인데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SK 하이닉스의 공장을 한번 보고 또 대전 SK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조만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하루도 이제 지체할 수 없다는 또 네. 최태원 회장의 이런 적극성도 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와 함께 광복절 특사로 거론이 됐던 인물이 바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본인도 어떻게 뭐 기대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복절 특사의 대상자에서는 제외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 좀 어떻게 취재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당초에 이제 사면 대상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름이 빠졌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이미 2차례 사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8년 건국 60주년으로 한 차례 사면을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김승현 회장은 1995년에 사면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물론 2008년에도 건국 60주년으로 같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네. 이 때문에 세 차례나 사면을 받기에는 야소 이제 정부 쪽에서도 이제 부담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면 명단에는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이제 김현중, 홍동욱 고문이 이제 사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 입장에서 다소 이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최근 한화가 삼성 계열사 4곳을 인수를 했습니다. 예. 다 기존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인수를 한 건데요. 이게 요즘에 시너지가 생각만큼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김승현 회장이 대표이사에 있어서 이 그룹들을 한꺼번에 이끌어 가야 된다. 네. 뭐 이게 가장 사면의 큰 이유였었는데요. 이번 사면 대상자에서 이제 빠지면서 어찌됐건 아쉬움이 조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그룹 자체 내에서도 분위기가 좀 다운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이런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빨간 날 동안 좀 안 네. 좋았던 소식도 있었는데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도 지병으로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14일 중국에서 별세했습니다. 고 이맹희 회장의 시신은 오늘 오후 3시 대한항공편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CJ 그룹장으로 이제 장례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빈소는 서울대 병원에 마련될 예정이고요. 상주는 장남인 CJ 그룹 회장인 이재현 회장이 맡게 됩니다. 예. 다만 이재현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제 직접 조문객을 맞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 이맹희 회장은 이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큰형입니다. 고인은 지난 2012년 12월 폐암 수술을 받은 바 있고요. 투병 생활 끝에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별세했습니다. 고 이맹희 회장은 과거 이제 이건희 회장과 상재산 소송을 벌였었는데요. 지난 2012년 2월 이맹희 명예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 중 7천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1, 2심에서 모두 패소를 했고요. 이 때문에 두 그룹 간의 이제 갈등의 골이 이제 깊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장례식에 참여 여부가 이제 조금 주목을 받는데요. 이제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장례식 참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사촌 형인 이재용 회장의 건강 상태가 워낙 좋지 않고 삼성과 이제 3세끼리는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 때문에 빈소에 직접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국내 정서상 그 조문을 외면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를 이제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간주될 수가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은 조문에 참석할 것이라는 의견이 뭐 지배적입니다. 예, 역시 마지막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별세 소식까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염현석 기자와 함께했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